네, 반갑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영화관 신의 11 30주년 특별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신의 11 김은미 기자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필름 상영으로 장진 감독의 2001년 영화 킬러들의 수다를 보았는데요. 이 영화를 추천해주신 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박정민 배우님인데요. 배우님에게 질의에 앞서서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민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특별전 이름이 지극히 사적인 영화관이었죠. 네. 영화관이어서 정말 지극히 사적으로 제가 오랜만에 필름으로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가지고, 혹시 재밌게 보셨는지 재미없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래도 저도 그 뒤에서 같이 봤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많이 웃어주시고 하셔가지고 한시간 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기까지 사실은 연기 활동을 잠시 쉬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더없이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 활동을 잠시 쉬겠다고 하실 때 화장실에서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을 봤더니 어떤 기시감 같은 것이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영화 속의 모습같이 생활이 박정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밝히셨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이야기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뭐 아직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됐어라는 어떤 그런 모먼트들이 오지 않았고, 어쨌든 지금 사실 촬영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바빠요.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달력이 터질 것처럼 바빠가지고 괜히 쉰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탁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네. 그래서 달력 구석구석에 정말 빼곡히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런 어떤 촬영이 아닌 다른 일들로 이렇게 일상을 좀 보내다 보니까 내가 다시 촬영 현장에 가면 이제 어떤 기분이 들지가 좀 궁금한 상태입니다. 네. 네. 뭔가 기시감에서 시작하여서 이 여정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잡지 신의 21이 30주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고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배우님과 함께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우님이 2011년에 파수꾼이라는 작품으로 첫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영화 작품을 하실 때마다 저희와 인터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한 14년 정도를 했으니까 30주년에서 절반 정도는 저희와 함께 해오셨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네, 오늘 저희 신의 10이라는 잡지 때문에 모인 만큼 배우님께서 또 특별히 저희 잡지와 관련해서 인상적인 순간들이 있었는지 에피소드 하나만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언제 좀 최근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한 15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참 신의 11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의 11을 매주 사서 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특히나 보고 싶은 신의 11 그 호라고 하는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항상 토요일에 지하철 그 편의점에 가장 먼저 들어왔었어요. 저희 동네 신의 10이.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달려가서 그 신의 10을 사서 읽을 만큼 저한테 굉장히 추억이 좀 쌓여있고 소중한 잡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고등학교 때 봤던 잡지들이 꽤 있어요. 키노라든지 무비위크라든지 필름 2.0이라든지 그런 잡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헷갈리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네, 신의 11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제 신의 11밖에 없는데, 사실 기자님께서 15년 동안 이제 함께 해왔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실 이 킬러들의 수다도 저는 신의 21을 이제 찾아서 막 그 관련된 기사를 읽기도 하고 스크랩을 해놓기도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고향집에 있을 거예요. 신의 21이 되게 많이 옛날 것들이. 그래서 항상 무슨 마음이 드냐면 데뷔할 때부터 배우로서
신의 10일에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리고 그 신의 10일 사진 찍으러 그 한겨레 건물인가요? 옥상 네. 그런 데 가면 옛날에 선배님들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사진들 보면서도 와 정말 내가 이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이 공간에 와서 이 잡지에 와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아직도 좀 신기해요. 네, 그래서 신의 11이 어떤 뭐 어떤 제안은 네. 거절을 못 하겠어요. 네. 네, 오늘 대표님 와 계신데 아마 미소 지으시면서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사실 현 대표님도 제가 이제 2011년도에는 대표님이 아니셨죠. 그런 네, 그때 그냥 기자님이셨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막 저한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2011년 부산영화제 그 이제 내일만 데일리로 나오는 그 잡지에 맛집 소개하는 글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초대도 안 받았어요. 그 네. 부산영화제. 근데 배낭 하나메고 내려가가지고 국밥집 같은 데 하나 들어가서 밥 먹고 글 써가지고 보내드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이제 여성 관객분들의 그 막 비명 소리가 그 해변에서 들리는 거예요. 와 연예인이었나 보다. 네. 우리 저도 가서 이렇게 가서 보는데 재훈이 형이 거기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제가 묵묵히 글을 쓰셨던 그 순간들을 네. 저희가 인지하고 있다. 네, 돼지국밥 마스터. 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사적인 기억 털어넣어 주셨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 영화를 좀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배우님 머릿속에 떠오른 작품이 여러 개 있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고르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보셨다고, 그래서 다시 극장에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처음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 영화를 처음 만났던 건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님께서 이번에 뭐 어떤 영화 보고 싶냐 해서 한 4-5편을 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던 리스트 중에 나머지 4편은 제 영화 감독의 꿈을 갖고 있을 때 네. 봤던 영화들이에요. 공부하듯이.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유일하게 제가 그냥 그런 꿈이 전혀 없이 친구들하고 극장에 거의 뭐 한 달에 2-3번씩 가면서 그 조폭 영화 많이 볼 때. 조폭 영화, 네, 그 시기가 이제 조폭 영화들이 막 매주 나오던 막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 오늘도 보러 가자, 오늘도 뭐 나온 것 같아. 딱 가서 본 게 킬러 드레스다였었는데 좀 달랐어요. 이 영화는 저한테 다가오는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호흡이 좀 다른 영화들하고 다르잖아요. 대사를 하는 방식도 그렇고, 템포나 리듬이 좀 특별하죠. 그러니까 장진 감독님 특유의 어떤 리듬이. 그리고 장진 감독님께서 뭐 제가 뭐 함부로 이런 말씀드리고 하지만 더 젊으셨을 때 더 어떤 시기 어린 도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이제 와서는 좀 들고요.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오늘 영화 보면서 그때 생각 많이 났습니다. 킬러들의 수다에 대한 이야기를 첫 인상을 들려주셨는데 아까 4편의 영화는 사실 영화 감독을 꿈꿀 때 공부하듯이 봤던 영화다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너무 그 내 영화가 뭔지 궁금했어요. 살짝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살인의 추억에 있었던 것 같고요. 주먹이 온다 있었던 것 같고, 네. 박쥐 있었던 것 같고, 남한산성 이렇게지 않았나 싶은데, 네, 맞나 모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그런 그 언저리예요. 네. 공부하듯이 보신 영화까지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은 사실 한국 영화 코미디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폭 영화들, 두사불체, 그렇죠. 그리고 그 조폭만 놀자 이런 달마야 영화들이, 놀자. 네, 달마야 놀자 이런 영화들이 개봉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참 좋아하셨던 걸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와 함께 추천사를 부탁드렸거든요. 또 저희가 글을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한 대사를 이야기하셨어요.
아, 왜 오영란은 누굴 죽이고 싶어 하냐라는 재영의 대사가 네네. 너무 좋아서 극장에서 다시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대사를 이 영화에서는 정말 많은 웃음이 터지는 장면들이 많고 많은 웃음을 유발하는 대사들이 많은데 그 대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킬러 드레스도 한편의 어떤 풍자극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을 결정할 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근데 그건 사실 제가 이 대사 내가 왜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고 한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이유이고 사실 그냥 이 대사가 좋았어요. 극장에 봤을 때 되게 웃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 전부터 뭐 오영란을 뭐 봤단 말이야? 네, 맞아요. 얘기도 해봤겠네? 재영님께서 네. 이야기하시죠. 네. 혹시 그 씬이 좀 말이 안 돼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막 말이 안 이렇게 되죠. 예, 사실상 재영이 그 정재영 선배님이 맡으신 그 재영이라는 인물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막 감정적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고작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케이. 얘기 좀 해봤겠네 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이 영화를 대표하는 장면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 대사를 골랐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살인이 벌어지는 현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너무 대낮이고 네. 벌판 같이 다 뚫려 있는 노천극장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마침표로 찍어주는 대사가 바로 박명란이 왜 사람을 누굴 그렇죠. 죽이고 싶어 하냐라는 네. 게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네. 시퀀스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장면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좀 좋아하시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대사 그 여러분도 많이 웃으셨는데 그 원빈 선배님이 막 사랑에 대한 열렬을 쏟아주는데 두 배우가 막 웃음을 참지 못하니까 굉장히 명장면이에요. 킬러드레스를 대표하는 장면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I Never Miss You. 그렇죠. 이것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대사는 아니지만 명대사로 꼽는 네. 장면 중에 하나고 또 뒤에 그 검사실에서 네. 5만 원 내고 가라. 네, 저 그대도 좋아요. 네, 35만 원 내고 가라. 네. 예, 그 장면은 제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따라했었어요. 아, 가라. 네. 500원 내고 가라. 많이 따라했었던 장면. 아니 그 코미디의 기본 중에 하나가 반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전화기 값 네. 5만 원 내고 가라 이러다가 모니터를 쏘니까 네, 35만. 35만 원. 그래서 당시에 모니터가 30만 원이었구나. 라는 거 오늘 알았어요. 어떤 시대 상황까지도 녹여내는 네. 것이 영화의 어떤 문화서적인 가치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 그 대사 저도 사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대사. 그렇죠. 배우님이 언급 안 하시면 그 대사도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마침 이야기하셔서 재밌습니다. 네. 데뷔 직후에 인터뷰에서 신하균 배우 정재영 배우님을 킬러들의 수다에서 굉장히 빠지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두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로 각각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인가요? 왜냐면 네. 제가 장진 감독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뭐 지금도 좋아하고 정말 저의 아이돌이었어요. 네. 장진 감독님. 뭐 함부로 이것도 함부로 이야기하기 좀 뭐하지만 장진 감독님의 텍스트를 가장 훌륭하게 소화하는 배우 두 명이 누구야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희 그 두 배우 선배님들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두 아마 그것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감독님과 그 선배님들께서 호흡을 맞춰오면서 정립된 어떤 리듬감이나 호흡들이겠죠. 되게 부럽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현장에서 연기를 하거나 뭐 후시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대사가 있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약간 이런 리듬을 좀 따라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봐서
당시에 장진 감독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제 감독님들이 느리다고 하거든요 저한테. 아 지금 템포로 느린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되게 대사를 느리게 치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대사를 굉장히 빨리 치고 컷들도 엄청 빨리 넘어가는 그것이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관객들이 무슨 대사를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고 싶을 정도로 네. 대사들을 느리게 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그래요. 음. 예, 그 대본들을 대사를 어떻게 쳐야 맛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다가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장진 감독님 특유의 그 리듬들을 좀 따라하는. 어제도 사실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아. 예, 뭐 제가 무슨 녹음을 했었는데 아,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웃긴데 그러니까 광고 녹음이었거든요. 네. 웃긴데 느리다. 연출자께서. 예, 네. 광고 느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분 안에. 재밌는데 느려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장진 감독님 영화의 어쨌든 텍스트를 이제 가장 잘 소화해내는 배우가 누구야 하면 저 두 선배님이 딱 떠올라서 당시에 굉장히 제가 막 샤라웃을 외쳤었죠. 두 배우님을 네. 연구하셨던 이야기를 네. 들려주셨습니다. 그 영향이 아직까지 오고 있어서 어제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네. 대사를 소화하실 때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주 배우 외에도 그 조연 배우님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아는 얼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하신 분. 네. 심지어 마지막에 네.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 촬영 감독님. 얼굴도 나오잖아요. 그 장진 감독님은 아시죠? 그 옆에 계신 분이 올해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받은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시거든요. 네, 저랑은 하얼빈이랑 다만하게 수고하셨어요. 촬영하셨죠. 네. 네. 기생충 촬영하셨고요. 네. 마더 촬영하셨고요. 맞아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너무 그 영화계에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많은 발견이 오늘 저도 발견한 네.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것이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그렇죠. 어떤 연기에 있어서 항상 잘한다라고 이야기 받는 그런 배우들이 계속 이전부터 2001년에 이미 이렇게 모여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뭔가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지점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원빈 배우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화 배우로 유명하지만 이 영화로 처음 영화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신현준 배우는 우리에게는 너무 코믹 연기 너무 익숙하지만 이 영화로 처음 변신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황장군, 은행나무 침대와 같은 그런 진지한 연기만 하시다가 이 작품으로 코믹 연기에 도전했는데 너무나 그 옷을 잘 입어서 지금까지도 어떤 코믹 연기에서 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시는 배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연 배우님 중에서 손현주 배우님 그리고 네, 그 김학철 배우님도 너무 그러니까요. 네. 난 너무 싫어 이러는데 왜 요즘 영화 안 나오시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그 톤으로만 느낀다는 나는 것이 그게 너무 싫어. 그 특유의 그 리듬감. 뭐지 저거? 저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그 연기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근데 너무 좋잖아요. 네. 와, 그 한 컷을 오롯이 끌어가지고 오롯이 네. 정말 그 대사 하나로 하시잖아요. 펜 하나 들고 네, 맞아요. 소화를 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오디션이 볼 일이 있다면 저 대사로 오디션을 준비해봐야겠다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대사가 맛있잖아요. 네, 진짜 맛있게 찰지게 소화하시죠. 맞아요. 네. 김학철 배우님. 그리고 저는 오승현 배우님 화이로 나오는 배우님도 너무 재밌던데요. 그냥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네. 그때도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맞습니다. 웃기고 네,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손현주 배우님이 사과를 먹는 장면을 이번에 극장에서 한 번 더 보면서 느꼈는데 조범사가 먹었던 걸 뱉었던 걸 맞아요. 먹었더라고요. 저는 그 사과 바구니 안에서 한 2개쯤 있겠지, 3사과를 먹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검사가 먹고 뱉은 사과를 다시 먹는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맞아요. 소화를 하시는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릭터성들을 구현해내주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코미디 영화인데도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다시 또 오랜만에 보니까 좀 재밌었습니다. 네,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또 맛이 있더라고요. 네. 4명의 배우, 주인공 배우들이 너무 멋지지만
배우님에게 이 질문 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 영화 리메이크 되나? 아니면 뭐 시리즈로 나온다거나 했을 때 나는 이 캐릭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까요? 없어요. 없고. 없어요? 그래서 일단 2가 나온다, 뭐 시리즈가 나온다라는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OTT로 나온다. 네, 그래서 제가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 네 분이 하시지 않을 거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서로 엄청 기도했었어요. 너무나 소중함을 네, 지켜주고 왜냐면 저한테는 너무 이게 네. 보물 같고 추억에 네. 이게 담겨 있는 영화니까 아, 저 네 명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저 네 명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저만의 어떤 네. 지극히 사적인 마음이 있었죠. 아, 그러면 정말 도전해보고 싶다 없으신가요? 없어요. 뭐 나쁜 놈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 아, 새 캐릭터로 오히려 네, 나가겠다. 네 근데 명의 저 네 다시 명의 캐릭터 중에 나가겠다. 뭘 해라 그러면 못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영화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또 흥미롭게 보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햄릿 무대였는데요. 이 네 명의 허허실실한 캐릭터들과는 달리 햄릿 무대가 너무 벼락 같고 천둥 같고 에너지로 밀어붙이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카메라에 잡혀 있는 그 포착된 그 에너지가 대단해서 아 그래 맞다 장진 감독님은 원래 무대를 하셨던 분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께서는 또 특히 영상 매체 연기는 주로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무대에도 서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햄릿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영화에서 배우들의 블로킹들이 매우 연극적이잖아요. 블로킹이라고 하면 이제 배우의 동선. 네, 동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그 원빈 선배님 하연이 막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연극적인 동선들이고 이 영화의 대사도 사실 저는 되게 연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활용점정으로 이제 우리나라 연극을 대표하는 연극 무대를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 네. 이걸 이제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고 뭐 거기 그게 오페라 하우스죠. 예술의 전당 네, 아니에요. 예술의 전당. 네, 그래서 그 예술의 전당 안에서 그 햄릿을 공연하는데 그 햄릿의 무대 자체를 사실 그냥 영화에 등장하는 연극 무대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네. 봤을 때. 네. 근데 그 연극 무대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들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이 연극 무대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그리고 영화와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이렇게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특히. 그래서 아 장진 감독님 정말 연극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연극을 못 놓는 분이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오늘 영화 보면서. 지금도 연극 그렇죠. 계속 연극 연출하고 계시고 네. 얼마 전에 저도 그 꽃의 비밀을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무대에서 무언가를 구현하는 것을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장진 감독님 작품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재밌어요. 네. 정말 멋진 무대죠. 그리고 그 배우들의 발성도 너무나 멋지고 맞아요. 무대 연출도 대단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화를 처음에 영화라는 기계를 만들었을 때 연극 무대를 그대로 찍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초기 영화인들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픽셀해놓고 연극을 찍었더니 결론은 너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연극의 에너지를 절반도 담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연극을 영화 속에 삽입을 할 때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왕비가 죽을 때 그 카메라 앵글이 대단히 극단적인데 너무 영화적인 거예요. 연극 배우들의 에너지 너무나 연극적이지만 그 영화 앵글을 딱 가져왔을 때 그 시너지라고 할까요? 그게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관객 실제 무대 연극 극장 안에 관객들은 볼 수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햄릿이 나중에 네. 나비 모양 키가 이렇게 마치 나비처럼 퍼지는 것도 실제 관객들은 그 앵글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네. 옆모습만 누워있는 옆모습만 그렇죠. 보게 될 텐데 네. 위에서 그런 보게 부분들이 됐으니까. 뭔가 충격시켜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여러 번 보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보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보실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생활 속에서 좀 내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뭐 어떤 특별한 계기로 오늘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타를 봐야겠어라고 하진 않고요. 아, 네. 네. 가끔 TV에서 해줄 때도 있고 뭐 저희 집에 이제 그 DVD가 있으니까 예전에 DVD 플레이어 있을 때는 꽤 많이 찾아봤 이렇게 넣어서 꽤 많이 돌려봤던 기억이 있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보셨군요. 오랜만에 봤어요. 네. 네. 근데 특별히 또 오늘은 필름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필름으로 감상하신 소감도 여쭙고 싶은데요. 뭔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속상했어요. 네. 이게 무슨 감정일까요? 너무 좋은데 속상하다. 네.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저걸 만들 수 없다라는 거지. 아, 네. 영화 보시다 보면 그 막 필름에 막 이렇게 그레인 같은 것들이 비네티. 네. 막 약간 뭐 먼지 같은 것들도 네. 살짝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그게 맛이잖아요. 그리고 네. 아까 뭐 약간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 필름 영화가 이래서 진짜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소리가 딱 꺼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 소리도 사실상 그 필름 시대 그 원본 사운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모르는 그 깔끔하지 않은 이 소리가 갑자기 딱 꺼졌을 때 뭔가 이게 순간적으로 확 이상해지는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 저는 영화는 관객들에게 낭만의 선물하는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필름 시대의 그 극장에서 받았던 에너지랑 지금 극장에서 받았던 에너지는 질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래서 오랜만에 이 필름 영화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젠 저걸 어딘가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만들 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네. 필름 작업을. 네, 필름 작업을 제가 돈이 많이 유일하게 드는데. 필름 작업해본 게 단편 영화 찍었거든요. 세상의 끝이라는 작품. 남문석 감독님 네. 작품인데요. 네, 네. 그것도 사실 35mm가 아니고 16mm인가 8mm인가 뭐 그런 그 필름으로 찍었던 거라 아무튼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보면서 그 원빈 배우님이 사랑은 뭐 한없이 영롱한 거야 할 때 그 프레임에서 왼쪽 위에 머리카락 같은 것이 계속 네. 존재할 때 네. 이거는 같이 본 친구랑 꼭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영화적인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랑은 영롱한 거야 막 끝까지 네, 남아서 네, 네, 이렇게 네. 저의 시선을 붙들고 네. 있을 때 필름으로 영화 본다는 게 이런 뭔가 사소하지만 나만의 무언가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나만의 네. 기억이 생기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사고 정말 죄송하지만 근데 뭔가 다 같이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기분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다시 나와서. 야 이거 더 이상 계속 안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근데 또 하필 끊어진 장면이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이게 롤이 바뀌는 네, 롤이 장면이군요. 바뀌고 뭔가 그 약간 독특한 편집이 들어간 장면에서 딱 거기서 공겨서 참 그렇죠. 영화적이다. 그날화면 나오면. 네, 그 장면은 사실 그 조검사가 너무나 멋지게 우아하게 그 집을 털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참 영화적이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아까 앞서서 그 관객분들 질문도 좀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가 그러면 저쪽에 손을 번쩍 들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오늘 봤던 영화의 주인공 분들이 활동을 이제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배우님이랑 같이 했던 작품을 언뜻 생각이 잘 안 나서 네. 혹시나 같이 하시고 싶으신 가장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누구인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요즘엔 예전과 좀 다르게 예전에는 이벤트성으로 영화 배우님들이 연극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대학로에 늘 유명하신 영화 배우님들이 연극을 하고 있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혹시나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닐지언정 하시고 싶은 연극 장르나 연극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연극은 뭐 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많이 무서워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하겠죠. 뭐 딱히 뭐 어떤 장르 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뭐 그렇고 언젠가는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하겠다라는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킬러 드레스다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그 선배님들 중에 제가 같이 작업을 해본 분은 사바와에서 정진영 선배님하고 한번 같이 했었고, 변산이라는 영화에서 정규수 선배님하고 거기에 이제 김고은 씨의 아버지로 정규수 선배님이 나오셨었죠. 장진 감독님 영화에 되게 많이 등장하셔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그때 제가 막 저의 팬심을 고백했던 적도 있었고, 제가하고나 저도 참 불운하게도 뵌 적이 없는데 선배님들을, 특히 주인공 선배님들은, 저는 사실 정재영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서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꼭 뵙고 싶습니다. 갑자기 정재영 배우님 없는 곳에서 정재영 배우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셨는데 어떤 면이 좀 좋으세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냥 좋습니까? 뭐 물론 많은 선배님들을 저는 정말 보면서 잘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근데 제가 못 따라하겠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못 따라하겠는 걸 눈앞에서 보고 싶어. 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좀 수줍으십니다. 왜냐면 사실 선배님이나 뭐 제가 장진 감독님 좋아하고 이런 거는 장진 감독님이 아마 그때 알고 계셨어요. 제가 하도 얘기하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뭐 정재영 선배님이나 신하균 선배님이나 뭐 신현준 선배님도 그렇고 원빈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이렇게 이 영화 좋아하고 뭐 하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정재영 선배님한테 제가 한번 그냥 좋아한다라고 어느 뒤풀이 장소에서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되게 옛날이거든요. 네. 반응이 어떠셨나요? 술에 많이 취해 계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질문 좀 더 드릴까요? 자, 네, 그러면 여기 앞쪽에 계신 분 뒤로도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덕분에 킬러들의 수다를 필름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집이랑 다르게 굉장히 과거 영화를 집계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너무 젊은 그 배우들의 젊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랬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배우들의 배우라는 직업이 자신의 흔적을 계속 남기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사람은 자신의 어린 과거의 모습들을 대중들한테 선보일 수도 없고 그걸 이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배우들은 그게 숙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우의 직업적 특성을 박정민 배우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아까 제가 저 뒤에서 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 촬영 당시로 따지면 거의 25년 전일 텐데,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제가 촬영했던 게 한 15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서 킬러 드레스라는 영화를 처음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나이가 어리신 관객분들 중에서는 한 10년 후에 이런 영상 촬영을 해서
파수꾼을 만약에 여기서 틀면 어떤 느낌일까 관객분들한테. 왜냐하면 저한테는 되게 그냥 얼마 안 된 영화 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직 뭐 관객 질문하신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남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직은 조금 실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막 바쁘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그냥 그게 자연적으로 쌓이는 느낌 정도지. 근데 또 이게 제가 25년 전에 본 극장에서 본 킬러들의 수다와 오늘 본 킬러들의 수다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선배님들 젊은 시절을 감상하는 느낌도 들고, 그럼 다 10년 후에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관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예, 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숙명이 같고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하죠. 날이 갈수록 뭐 물론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발전한다라는 거는 뭐 인정하고 이렇게 찬성하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조금 더 기량이 좋아진 상태에서 과거의 내 모습을 관객들과 공유하는 건 좀 지옥 같겠는데?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 네. 그렇죠. 네. 10년 뒤에 파수꾼 이 자리에서 참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스쳐가네요. 네. 그때는 저 말고 다른 사람 불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질문도 들어볼까요? 저 혹시 제일 이쪽 라인에서 제일 뒤쪽 네, 배우님이 좀 예, 저기, 예. 맞습니다. 방금 뒤돌아보고, 예, 예. 네. 검은 옷 입으신. 네.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여기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이쁜 여자가 울면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배우님도 약점이 있으신지 가족 빼고. 네네네네. 두 번째는 그 햄릿이 저는 죽을 때 하얀 옷을 입고 있어서 천사 모양으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비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나비로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별이 없는데 나비 모양 같아가지고 나비네 날개처럼 보여가지고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뭐 딱히 어떤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영화관 같은 거 하자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게 저의 약점이죠. 네, 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부탁을 합니다. 아는 사람이. 네. 그래서 요즘 더 바쁜 것 같아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아까 왼쪽으로 가고 이쪽에 혹시 배우님께서 아까 소개해 저기 주실까요? 그 검정색 조끼 입으신 분이 아까부터 설명드려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주인공들이 솔직히 되게 프로페셔널한 킬러의 느낌보다는 되게 인간미 있고 좀 허술하고 또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문 남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만약에 배우님이 이런 청부살이를 맡기고 싶다면은 이런 영화적인 설정을 떠나서 진짜 저런 분들한테 맡기고 싶으신지 좀 아니죠. 못 맡기죠. 못 맡기죠. 다만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 이 킬러들의 정체성이 가장 뭐랄까요, 제 입장에서 가장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저한테 딱 들어온 것은 그 신현준 선배님이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는 물론 이제 뭐 그 손현 선배님 같이 나쁜 사람들의 부탁도 들어주긴 했지만 그 사진에 걸려 있는 그 신현준 선배 옆에 있는 그 분들이 굉장히 생활인이고 선해 보이고 어쩌면 뭐 되게 노동자의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 같지가 않은 느낌.
설득이 되어야만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저는 킬러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홍길동 같은 거죠. 예, 홍길동 같은 느낌을 저는 좀 자경단 네. 자경단 약간 이름이 좀 세가지고 홍길동 홍길동 같은 같은 그런 네.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뭔가 첨언을 하자면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킬러들이 실력이 엄청나지만 영어는 모르고 뭔가 좀 비현실적이죠. 너무 허허실실한 캐릭터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이 캐릭터들을 보게 되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뭔가 그냥 큰 돈만 쫓는 게 아니라 뭔가 사연이 있고 아까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약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만 수락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악역이라고 칭할 수 있는 빌런들이 사실 세면 스릴러 영화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같이 맞붙는 영화가 되기 때문에 액션 영화가 되거나 스릴러 영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빌런이 약했을 때만 주인공들의 이 상황, 아이러니가 더 극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캐릭터 설정, 밸런스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정면에 계신 여기 안경 쓰신 선생님. 덕분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저도 신의 21 30주년 정기구독을 하고 있어서 당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이 영화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죠. 극장에서 봤는지 당시 비디오를 빌려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영화들이 요즘은 보기 힘들어졌다는 게 많이 좀 느껴지고 있고 신의 21도 그 부분에서 계속 기사를 다뤄주고 있어요. 근데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영화들이 요즘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단지 이게 시대가 변해서인지 산업의 구조가 변해서인지 어떤 사람들의 선호도가 바뀌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들을 더 이제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제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돈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뭐 돈 때문일 것 같아요. 뭐 거기에는 이제 많은 뭐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분들의 선호도 또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요거는 안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투자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희망적인 것은 시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매체에서 한국 영화 극장의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저 또한 굉장히 슬프고 속상한 일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떼쓸 타이밍은 아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라고 떼쓸 타이밍은 좀 지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객분들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만약에 이런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거고 이런 영화를 잘 만들어야 관객분들이 찾아오시겠죠. 물론 너무 많은 채널들이 생겨서 극장에 발걸음을 하시는 관객분들이 좀 적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뭐 너무나 비극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균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무언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로 감독님들하고 혹은 제작자님들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뭐 이렇게 사석에서. 근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은 사실상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이제 어떤 성공 사례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이렇게 예쁘고 뭔가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비관하고 싶지는 않아서 왜냐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극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영화에서 코미디가 부흥을 이뤘던
두 시기가 있는데요.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6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 저희가 보신 작품은 그 두 번째 부흥기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 시기가 다 한국 영화가 붕했던 때이기도 하거든요. 한국 영화가 잘 되면 다양한 장르가 나오기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코미디 장르도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결에 웃기면서도 소소하면서도 뭔가 자기 전에 기억에 나서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영화, 또 한 번 한국 영화가 힘을 내서 붕기를 맞이한다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작게나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굉장히 빨리 뻗어주셔가지고 네. 빨간색 신용카드를 핸드폰에 넣고 계시네요. 네. 먼저 쓰신 네. 죄송합니다. 질문가요? 아 예.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는 관객인데요. 전 적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필름으로 처음 이 영화를 보게 돼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뿌듯한 것 같고요. 제가 딱히 질문을 준비한 건 아니고 영화를 보다가 든 생각인데 저는 한국 영화를 많이 안 보는 타입이어서 이 그러니까 작가님이 아니라 감독님의 이렇게 많은 대표작도 잘 모르는 편이고 심지어 이 작품은 처음 보고 하는 편인데 딱 하나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씬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 아파트에서 둘이 춤을 추고 있는데 주변이 이렇게 어둡고 거기만 밝아서 그게 저희 눈에는 스크린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해설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연극 무대로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밌다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의 설명 들으니까 이 감독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돼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그 장진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 혹시 있는지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투박하지만 조금 더 연극적인 영화를 말하자면 기막힌 사내들 같은 영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진 감독님 영화는 아는 여자라는 영화고요. 아는 여자라는 영화는 또 다른 면에서 좀 연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극중극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두 영화 추천드리고. 근데 웬만하면 제가 너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돌이어가지고 네. 다 재밌습니다 저는. 다 추천한다고 네.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막힌 사내들이 약간 투박하다고 하신 게 데뷔작이세요. 맞아요. 영화를 촬영하신 첫 영화이기 때문에 또 그만의 맞습니다. 투박한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결론은 다 재밌다, 다 보시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화이의 집만 불이 밝게 있고 이렇게 주위가 어둡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나 진짜 너무 불행한 놈이야라고 했거든요. 오늘 그거 보면서. 왜냐면 와 저거 찍으려고 저 아파트 부녀회장님한테 가서 수건 돌리고 했겠지. 저거 어떻게 네. 찍었을까? 저거 네. 불 꺼달라고 했어야 될 텐데 저 네. 옆집 윗집 다. 와 그러면은 저거 그 아파트에다가 조명 설치하고 하려면 많이 싸웠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영화를 즐길 수 없게 되어버린 내 처지가 참 불쌍하다라는 또 생각을 그 씬에서 제가 했었어요. 네,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분만 더 한 질문을 분 정도? 받을까요? 네. 네, 그럼 박정희 배우님의 마지막 질문 선택해 주시죠. 남자분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앞에 앉아 계시죠. 네, 일단 함께 영화를 같이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예, 저도. 네, 지극히 사적인 질문인데 네. 박정민 배우께서는 그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예술을 다루는 영화계나 이 도서계에 몸을 함께 담그셔봤잖아요. 네. 박정민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화만의 뭔가 매력이 있고 도서만의 매력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워. 근데 영화는 저는 영화가 고도로 발전한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는 두 매체가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현대의 영화로 넘어오면서는 어쨌든 조금 더 시각과 청각에 굉장히 더욱 그 기술들이 발전해서 관객분들한테 확실한 즐거움을 드리죠. 그 대신 조금 상상력을 조금 제한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 있는 산업이고 예술의 형태고 뭐 나름의 이제 어떤 큰 장점인 거죠. 영화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그 요즘 말로 이제 도파민 터지게 하는 그런 어떤 자극적인 이제 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관객분들한테 선물해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소설이 아니라 문학 혹은 책은 이제 좀 지루하죠. 그 읽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굳이 왜 내가 이걸 시간을 들여서 이 책 한 권을 내가 물고 들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 있잖아요. 아니 영화를 보는 것도 소모적이죠.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흥분하세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책은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아직까지도 우리 옆에 존재하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밀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자기 그 감정들이나 그런 경험들이나 혹은 자기 의견이나 생각들을 공유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죠. 책이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굉장히 모범답안에 가까운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두 가지의 형태가 결국에 뿌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영화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 회사 책도 많이 사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필름 상영으로 킬러들의 수다를 볼 수 있게 해주신 박정민 배우님에게 마지막으로 소감 여쭈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이런 GV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아예 관련이 없는 영화를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당사자분들이 보실 때 얘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왜 나는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제가 파수꾼을 틀고 딴 사람이 와서 지구하고 있으면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영화를 좋아해 준다라는 어떤 것 때문에 애정이 있겠지만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고 아무튼 가끔씩 이렇게 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화를 GV를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겁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걱정을 좀 했거든요. 요즘에 또 제가 가끔씩 영화 모더레이터를 하거든요. GV를 가서 GV 모더레이터랑 사실 모더레이터는 나아요. 왜냐면 질문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제가 내가 준비할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건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 다 한 절반 이상은 헛소리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다행히 오늘 와서 영화를 보면서도 그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신의 21 30주년 축하드리고 우선은 한 100주년까지는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300주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다니까요. 100주년까지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란다라고 응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로 오늘 자리 마무리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희 그 배우님들이랑 같이 강경이랑 배우분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